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울림 세무에게 박도영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절세 이것만 알면 할 수 있다. 제4편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모든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자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 사업자도 이제 발행 대상자가 있는데 8천만 원 이상. 8천만 원이 어떤 8천만 원이냐?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이 개인 사업자도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거는 면세 공급가액도 이제 포함을 해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울림 씨가 개인 사업자인데 과세 매출이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세 매출이 이제 4천만 원이 있습니다. 도합 9천만 원의 매출이 있는데 어울림 씨가 이제 나는 과세 매출 5천만 원만 있으니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면세 공급가액도 포함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이거 하나를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 의무 발급 사업자가 되면 그 이후로 계속임. 그러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죠. 그렇듯이 한 번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자는 영원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자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공급 대가.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있고요. 8,800만 원. 그리고 1억 4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이과세자 얘기죠. 간이과세자. 이 간이과세자도 그 4,800만 원이 넘고 1억 400만 원 이하이면 미만이면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죠. 그러면 공급 대가가 4,800만 원부터 8,800만 원까지는 이제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8,800만 원부터 1억 400만 원까지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왜 8,800이냐? 공급 가액이 8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 대가니까 공급 대가는 8,800만 원부터는 그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개인 사업자만 이제 세액공제를 해주고 그 매출이 3억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미만인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만 그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공제 금액은 얼마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건수 건당 200원, 200원씩 해서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3억 미만을 판단할 때 이것도 역시 면세 공급가액도 포함해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 그러니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를 어겼을 때 페널티가 부과가 되겠죠. 그래서 가산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자세금 계산서 X1년 11월 3일 날 발급해야 되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그러니까 이제 전산에 입력을 하는 것이겠죠. 입력을 그 제때 했습니다. 제때 하고 이거를 이제 국세청에 전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전송 기한이 D 플러스 1일입니다. 그러니까 X1년 11월 4일까지 그 전송을 해야 되고, 만일에 전송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 11월 5일 날 전송을 했다. 그러면 지연 전송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12월 5일 날 전송을 했다. 예, 이것도 역시 지연 전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X2년 해를 넘겨서 X2년 뭐 1월 5일 날 전송을 했다. 예, 그래도 지연 전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지연 전송이 되느냐? 확정 신고 기한인 X2년 1월 25일 이전에 전송을 하면 지연 전송이 되는 것이죠. 지연 전송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산세가 0.3%가 되는 것이고, 예, 1월 25일을 넘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미전송이 되는 겁니다. 예, 미전송이 되고 가산세는 이제 0.5%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다행히 이제 매입자인 경우에는 예, 거래 사실만 확인이 되면 그 매입세액 공제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입자 입장에서는 큰 페널티는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번에는 X1년 11월 3일 날 발행해야 되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X1년 12월 10일 이전에 발행을 했다. 예, 그 다음 달 10일 이전에 발행을 했다. 예, 그러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X1년 12월 10일 이후에 발행을 했다. 예, 그러면 지연 발급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언제까지 지연 발급이냐? 예, 이것도 역시 X2는 1월 25일까지 발행을 하면 지연 발급이 돼서 가산세 1%가 부과가 됩니다. 예, 이것도 역시 그 매입자 입장에서는 거래 사실만 확인이 되면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는데 매입처별 합계표 가산세라고 해서 0.5%의 가산세가 부담이 됩니다. 예, 그리고 X2년 1월 25일을 넘겨서 세금계산을 발급을 하게 되면 예, 미발급이 됩니다. 미발급. 예, 미발급이 돼서 가산세는 2%가 되는 것이고 매입자 입장에서도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입자한테 이제 큰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지연 발급 가산세를 내게 되면 예, 지연 전송 가산세나 미전송 가산세는 그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예, 하나 더 해볼까요? 예, 이번에는 X1년 10월 3일 날 발행해야 되는 세금 계산서를 그 다음 X1년 11월 10일, 예, 그 다음 달 10일이죠. 이 이전에 발행을 하게 되면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발행을 하게 되면 지연 발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X1년 11월 15일 날 발행을 했다. 예, 그래도 지연 발급이 되는 것이고 X1년 12월 15일까지 발행을 해도 지연 발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지연 발급이라고 했죠? 예, 확정 신고 기한인 X2년 1월 25일 이전에 발행을 하면 지연 발급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1%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 그러나 이제 매입자는 거래 사실이 확인이 되면 거래 사실이 확인이 되면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그 대략 중요한 것은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세금 계산서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노파심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공세금 계산서, 가공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가공계산서,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거는 절대 매입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절대 사면 안 된다. 돈 주고 사죠. 공짜로 안 해주죠. 예, 절대 사면 안 된다. 예, 안 되는 이유. Why?
100% 걸린다. 예, 100% 걸린다. 그럼 이게 왜 걸리는지 제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A 업체가 있습니다. A 업체가 있고 어울림씨가 있습니다. 어울림씨. 예, 어울림씨는 개인 사업자고 음식점을 운영을 합니다. 예, 그러면 A 업체가 어울림씨한테 5천만 원의 세금 계산서를 공급을 했고 가공으로 공급을 했죠. 5천만 원의 계산서를 가공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예, 그럼 어울림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가세가 있고 이제 소득세가 있죠. 그럼 매출이 있고 매입이 있고 소득세의 총수익 금액이 있고 비용이 있겠죠. 그다음에 A 업체도 매출이 있고 매입이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부가세, 그다음에 소득세에도 총수익 금액이 있고 이제 비용이 있겠죠. 예. 그러면 그 A 업체는 어울림 씨한테 그 세금 계산서 5천만 원을 허위로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 어울림 씨는 500만 원, 500만 원의 매입세액을 일단은 받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그 5천만 원의 계산서를 허위로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의제 매입세액 약 410만 원 정도를 공제를 받게 되죠. 그래서 토탈 한 910만 원만큼의 부가세를 덜 내게 되는 것이죠. 당장은. 그리고 이제 소득세에서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이거 5천, 이거 5천 해서 이제 1억의 비용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어울림 씨의 소득세 구간이 24%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약 2,400만 원에 2,400만 원에 소득세를 당장은 덜 내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 한 3,3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덜 내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A 업체가 그 어울림 씨 한 명한테만 이런 가공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공급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그냥 한 10억 정도 가공 매출을 발생을 시켰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가가치세 매출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소득세 매출이니까 총 소득세에서도 10억의 매출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가공업체가 무슨 매입 자료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면 1억의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종합소득세에서도 뭐 비용이 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뭐 있다고 치고 세율 이제 45%를 가정을 하면 뭐 이것저것 저것 빼고 예를 들어 한 4억 정도 소득세가 나왔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1억하고 종합소득세 4억을 A 업체가 내겠습니까? 절대 못 냅니다. 절대 못 냅니다. 절대 못 내죠. 그렇게 체납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국세청에서 좋게 이제 안내문을 보내죠. 그리고 안내문을 보냈는데 그래도 이제 당연히 세금을 안 내겠죠. 그럼 이제 독촉을 하게 되겠죠. 독촉을 했는데도 안 낸다. 그러면 이제 세무조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자료상인 것이 판명이 나면 A 업체가 가공으로 공급했고 공급받은 업체들을 다 추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울림씨를 추적을 했더니 5천만 원의 세금 계산서와 5천만 원의 계산서를 가공으로 공급을 받았다. 이렇게 판명이 되면 뭐 가산세 그 신고 불성실 부당으로 계산을 하면 그 가산세가 이제 40%가 되고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 약 뭐 1년에 10%라고 가정을 하고 보통 2년이나 3년 이후에 보통 이런 것들이 적발이 되거든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 계산서 합쳐서 1억 원어치를 가공으로 공급을 받았으면 토해내야 되는 세금이 대략 1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울림 씨는 당장은 3,300만 원 정도 세금을 덜 낸 것 같지만 불과 2, 3년 후에 1억이라는 세금을 토해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울림 씨도 할 말이 없죠. 가공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인 거를 알고 샀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가공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는
사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은 그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조그만 이제 트럭을 하나 이렇게 몰고 다녀요. 예, 그리고 여기에 막 야채를 막 싣고 다닙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스피커로 떠들어요. 스피커로. 예, 뭐 신선한 야채가 왔어요. 뭐 어느 지역 특산물 뭐 야채가 왔어요. 뭐 이러면서 막 떠들고 다니면 예, 사람들이 뭔지 이제 궁금해서 나와 보겠죠. 예. 그랬더니 또 웃긴 게 이런 것들이 품질은 좋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상추 500만 원 정도를 어울림 씨가 샀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예, 이 사람은 B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금으로 주면 계산서 5천만 원어치 끊어준다. 예, 이렇게 제안을 하죠. 예, 그러면 어울림 씨는 절대 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상추가 너무 맛있어, 너무 싱싱해 보여. 예, 그러면 이렇게 역제안을 하는 거죠. 아, 나 계산서 필요 없고 500만 원만 끊어주고 대신 나는 당신한테 송금을 하겠다. 예, 송금을 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B 씨는 그 지금 어울림 씨한테만 이런 제안을 하는 게 아니겠죠. 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제안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 A 업체처럼 이런 플로우를 타는 거죠. 예.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역추적을 그 국세청에서 하면 어울림 씨도 이제 걸리겠죠. 예, 걸리는데 예, 계산서를 이제 500만 원 받았고 근데 다행히 이제 송금을 5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정당한 매입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나마 이것도 이제 현금으로 주었으면 이 500만 원짜리 계산서도 예,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세금 계산서에서 하나 빠뜨렸는데 이렇게 지연 전송이 되는 경우, 예, 지연 전송이 되는 경우는 예,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을 하면 예, 입력을 하고 그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지연 전송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그 민간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사이트에서 예를 들어 스마트 빌이나 예, 도전 프로그램 뭐 이런 데서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으면 예, 발급이 이제 전산에 입력하는 것이죠. 예, 그 입력 버튼과 그 전송 버튼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예, 그 깜빡 잊고 실수를 하면 이렇게 지연 전송 가산세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높아심 요즘은 예, 다시 이제 가공세금 계산서 계산서로 돌아와서 예, 요즘은 이렇게 가공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제 특히 신규로 개업하신 분들 예, 이런 분들이 막상 그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납부하려고 하면 예, 부담스러운 경우가 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이런 달콤한 유혹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예, 100% 걸리고 1억 원어치 받았으면 세금으로 1억 낸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조심하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부가가치세 절세 이것만 알면 할 수 있다. 제4편 전자세금 계산서 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